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 저축성 보험 조금 더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저축성 보험에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누구나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계약을 유지를 하지 못해서 중간에 손해를 보고 이제 해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 대한 민원 사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시청자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시청자님은 현재가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거는 비단 저축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현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지낼지 아니면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비할지는 이거는 사람마다 개개인과 가치관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저축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가입을 해서 4년 정도 납부를 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했더니 10% 정도 손해를 봤어요. 이거 저축인데 이게 4년 동안이나 난 열심히 부었는데 그럼 원금도 상당하겠죠. 근데 이게 10% 정도 손해를 보고 이제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부어도 사업비가 높아서 이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대체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처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실 때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려를 못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사업비가 높아서 이제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부분. 이제 보통 은행에 이제 적금을 넣다 보면은 내가 한 달만 납입을 하고 중간에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낸 원금은 그대로 나오는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몇 년이라도 그래도 2년, 3년씩 부었는데 이 원금에 한참 못 미치고 한 90%를 받게 되면은 이거 너무 큰 손해 아니냐. 저축인데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겠다. 혹은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것은 보험 가입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고 가입하는 겁니다. 이 보험사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절대로 보험사는요, 영리 추구 단체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적어도 낸 만큼 그보다 이자를 한참 더 얹어서 얘다 여기 이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죠. 네,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보험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한 10년을 내고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이 돈을 쓰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걸 가입하는 사람들도 그때 쓰는 걸 목적으로 가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을 쓰기엔 은행이 좋지만 20년, 30년 후에는 은행보다 훨씬 더 이자를 많이 주고 혹은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은행에서 그냥 내가 통장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빼서 쓰는 것보다 보험사에 계좌를 둬서 이거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이 많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보험사 입장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종의 이런 보험 계약들, 연금과 관련된 그리고 장기저축과 관련된 계약들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원금을 다 지켜주면서 나중에 이자까지 많이 얹어주면 남는 장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종의 사업비나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10년 하기로 너랑 나랑 약속을 해서 내가 증권까지 발행을 했는데 중간에 네가 어기지 못할 시에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이 계약을 끝까지 유지했을 경우에 나도 그만큼의 이자와 너에게 수익적인 부분을 보장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쌍무적인 계약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일찍 고객의 변심에 의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그러면은 손해를 막으면서 잘 가입하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일반적인 적금, 여기 있는 적금은 지금 이자율을 금리를 2%로 가정하고 이제 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적금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 적금에서 받는 이자하고 저축성 보험이 받는 이자가, 즉 수익적인 부분이 같은 지점이 언제냐? 바로 여기 15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게 같다라는 말이죠. 네. 15년 정도가 지났더니 일반 적금하고 저축성 보험하고 수익적인 부분이 같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원금이겠죠. 여기 원금에서 서서히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면 저축성 보험은 처음에는 원금에 미치지 못하지만 15년 이후에는 일반 적금보다는 높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게 사실은 솔직히 뭐 이제 뭐 복리 효과라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꺾어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솔직히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현재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15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뭐하러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보면은 우리가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래를 좀 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15년 이전에 있는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5년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것들. 뭐 3년 안에 차를 바꿔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10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해서 집을 사야 된다던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5년 전에 발생할 이벤트는 반대로 말해서 뭐예요? 이 위에 있는 그래프, 일반 적금이 저축성 보험보다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15년 뒤로 갈 일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혹은 뭐 자녀들이 뭐 대학에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이런 거 자녀들이 다 장성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 그러니까 은퇴를 해서 65세 내지 70세 정도 됐을 때 그때 발생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5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포진되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자면 너무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내 월급의 대부분을 여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내 월급의 전부를 적금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여기서 비율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비율을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도에 해지하시는 일은 정말 추억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그 표시상에 써놓진 않았지만 이 15년이라는 기간도 여기서 만약에 다들 아시겠지만 추가 납입이라던가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면은 이 막대기 자체가 한참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10년 정도에도 벌써 적금하고 저축성 보험하고 이제 수익 그래프가 교차되는 지점이 5년 정도는 앞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 사례나 중간에 해지해서 손실이 난다고 불편할 게 아니라 애초에 가입을 할 시점 당시에 내가 적정한 비율을 따져보고 이제 자녀 결혼이라든지 노후 자금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입할 것이면 내가 노후 자금으로 얼마를 모아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이나 2억 정도를 노후 자금을 모으고 싶다 한다면 내가 이 중에 어느 정도를 내 돈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뭐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뭐 7대 3이라든가 뭐 6대 4라던가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눠서 저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해지해서 이제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앞전에 좀 드렸는데 현재하고 미래에 좀 어디에 더 포인트를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냐. 자, 개미와 배짱이 당신의 선택은 뭐 이승루와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개미하고 배짱이가 있는데 뭐 배짱이는 여름에 내내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나중에 겨울이 되니까는 이제 얼어 죽게 되고 개미는 뭐 그런 배짱이를 막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거 맨날 저거 놀기만 하고 하는데 겨울 오면 어쩌려고 저거 막 이러다가 나중에 겨울이 와서 개미들은 뭐 이제 그동안 여름에 아껴놓던 저장했던 그런 음식들로 이제 겨울을 행복하게 날 수 있었다는 뭐 이런 재미있는 이승무여가 있었는데 이 사실은 배짱이도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래만 준비하다가 그 겨울이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 개미가 뭐 불의의 사고로 겨울까지 가기 전에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장해놓은 음식들이 혹은 상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개미하고 배짱이라고 나눈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배짱이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로만 지금 당장 내일만 걱정하고 1년, 2년 다음에만 걱정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치우쳐 있는 사람이고 개미는 또 너무 미래지향적으로만 한 20년 후의 미래를 걱정하고 30년 후의 미래만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저축 같은 것들도
정말 개미형으로 20, 30년 뒤에 있을 것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겠고요. 배짱이들은 그만큼 앞에, 그러니까 2, 3년 안에 저축만 가져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현재에 치중해서 미래를 놓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미래에 치중해서 현재를 놓치지도 말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적당히 밸런스를 잡아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저축 금액으로도 나왔을 때, 이 저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30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나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축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될 거고요. 50대의 경우에는 이제 노후 자금에 보통 초점을 많이 맞춰야겠죠. 이제 은퇴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노후자금 등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서 우선순위 설정을 하고 그만큼 저축을 해야 되는 상품도 달라진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개미하고 배짱이 혹은 저축성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셔서 나중에 미래나 혹은 현재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